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오늘 주제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입니다. 기혼 여성들에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리고 이런 고부 갈등으로 두 여자 사이에 서야 하는 남성들 또한 골치가 아픕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고부 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잔소리와 개입이 심한 상사나 선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끝없이 상대의 문제에 개입하여 밤나라 감나라 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강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이런 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측이 오히려 병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환자 사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40대 가정주부 A씨입니다. 약을 먹어도 잘 낫질 않는 공황장애와 우울증, 화병까지 생겼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지속적인 고부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이분 특징이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시어머니 전화가 아닐까 싶어서랍니다. 시어머니는 멀리 지방에 떨어져 삽니다. 1년에 명절 포함해서 서너 번 정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며느리로 하여금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전화를 하게 한답니다. 전화가 안 오면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막 따진다고 합니다. 매일 전화하라는 것도 아닌데 이게 과한 거냐 이런 입장이죠.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A씨는 그간 남편과 수없이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남편 역시도 아니 일주일에 전화 한 통이 그렇게 힘드냐? 아예 시부모랑 같이 사는 집들도 있는데 너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A씨 입장은 또 다릅니다. A씨는 전화 한 통 하고 나면 나는 온몸이 굳어진다면서 시어머니와 통화해야 한다는 상황 자체가 늘 불안하고 우울해진다고 말합니다. A씨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시어머니는 한 번 통화를 하면 안부만 묻질 않습니다. 시시콜콜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해서 며느리의 살림에 대해서도 일일이 개입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왜 자꾸 꽃꽂이를 배우러 다니냐? 너는 성격도 내성적이어서 활동적인 운동 같은 걸 해야지 꽃꽂이는 하면 안 된다라며 포기하도록 유도합니다. 또 동생의 집과 비교하면서 그쪽 아이들은 무슨 학원도 보낸다는데 너는 왜 안 보내냐라며 채근을 합니다. 40 넘은 며느리의 취미생활이나 손자 학원 선택 문제까지도 일일이 간섭하는 그런 안부 전화인 셈이죠. 며느리 A씨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프죠. 문제는 이런 잔소리와 개입을 정작 시어머니는 지나친 것이라고 전혀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A씨는 이 같은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답답했던 겁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안 되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안 통합니다. 남편은 어머니 원래 성격이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걸 못 참아주냐라는 입장만 반복되어 온 겁니다. 하지만 A씨는 그 전화를 받을 생각만 하면 미리부터 머리가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우울해집니다.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싶죠. 이런 내적 갈등이 어느 순간부터 불안장애와 우울증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전화를 하고 나면 허리와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는 몸져 눕게 됩니다. 처음에는 중풍이 아닌가 싶어 검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묘안이 없을까요? 물론 시어머니가 조금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어쩝니까? 시어머니는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전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남편 또한 그런 시어머니에게서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왔기에 아내인 A씨의 어려움에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그동안 A씨는 그들의 잘못을 따지면서 원망만 하느라 계속 상처를 받아온 겁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A씨에게 화살을 계속 쏘아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얼른 화살부터 피해버려야 A씨가 덜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A씨는 그 화살을 다 맞고 있으면서 왜 자꾸 나한테 화살을 쏘냐라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잘잘못을 가려보자며 서 있는 형국이죠. 시어머니의 과도한 잔소리와 잘잘못, 남편의 부실한 중재자 역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인격의 시어머니와 남편을 현재로선 바꿀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자기 옳음에 대한 확신이 강한 강박적 유형입니다. 웬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해가는 것이 차선책이지요.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사상의학의 창시자 이재마 선생은 남을 조정하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에게는 결국 옳고 그름을 양보하고 좋고 싫음으로 피해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가령 우리가 후배나 아랫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충고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에이 선배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죠. 선배가 말한 게 옳지 않아요. 내 생각은 달라요. 대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기분이 어떨까요? 요놈 봐라. 자식이 선배가 어른이 다 경험해보고 도움되라고 말해주는데 참 싸가지가 없네.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그리고 다음번에 뭔가 다른 빌미를 잡아서라도 이런 후배들은 확 더 야단을 치고 싶어집니다. 자, 그럼 무조건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줘야 할까요? 그러다 보면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걸 못하면서 끌려가다 보니 또다시 화병이 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태도 사이에서 뭔가 적절한 중용의 해법이 있겠죠. 상대를 조종하고 가르치려는 강박적 욕구가 강한 이들을 정면에서 대놓고 싫다, 못하겠다, 틀렸다라고 하면 더 반발합니다. 그래서 더 개입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A씨는 꽃꽂이를 하지 말라는 시어머니에게 최대한 정중하게 자신이 꽃꽂이를 하는 이유와 그게 도움되는 원리를 거론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A씨는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고 그런 전화통화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에 열불이 나는 겁니다. 잔소리가 심한 어른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과연 꽃꽂이를 안 하고 운동으로 시어머니 말대로 취미를 바꾸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조종 욕구입니다. 남들을 내 뜻대로 뭔가 부려보고 싶은 그런 욕구죠. 그래야 자신의 존재도 인정받고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의 이면에는 항상 인정받지 못할까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대체로 자신이 부모나 배우자에 의해서 좌절되고 무시되었던 상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낮은 위치의 사람에게 더 강하게 보상받고 싶은 무의식이 있는 거죠. 결국 시어머니의 관심사는 며느리의 꽃꽂이도 아니고 운동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손자가 어느 학원을 다니고 말고도 별로 중요치 않은 겁니다. 시어머니가 궁극에 얻고자 하는 건 바로 며느리를 승복시켜보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며느리한테 무시당하지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지레짐작과 불안인 거죠. 여기에 대고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시어머니 같은 유형이 원하는 건 자기 이야기를 귀담아 진지하게 들어주느냐의 여부입니다. 만약 A씨가 듣고 보니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그래서 이제 꽃꽂이도 횟수를 2주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그래도 아직은 제가 이쪽 취미가 좀 있어서 완전히 끊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앞으로 좀 더 줄여볼게요. 라는 식으로 대응했다면 어떨까요? 말은 이렇게 하고 A씨는 예전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꽃꽂이를 즐겁게 가는 겁니다. 지방에 계신 시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손자 학원 문제도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아직은 TO가 없다네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슬쩍슬쩍 피해가는 겁니다. 그럼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 옳음을 일단은 며느리한테는 인정받은 거죠. 괘씸하다는 생각이나 반발심이 더 안 생기죠. 며느리도 내 생각이 옳다고 했고 다만 지금 상황상 못할 뿐이라고 여겨집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쏘는 화살을 그냥 피해만 가는 겁니다. 굳이 시어머니한테 화살 쏘지 마세요. 왜 자꾸 저한테 쏘는 겁니까? 저한테 이렇게 화살 쏘는 건 나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시어머니 전화도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대신 우리 시어머니는 화살을 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형성된 인격이 그렇다. 그건 안 변한다. 그럼 쏘세요, 어머니. 그리고 나는 쏙쏙 피해가는 겁니다. 또 어머니 말씀이 다 맞는데 형편상 당장은 못 해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어느 정도는 피해지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원하는 건 결국 자기 옳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느 정도 양보해줘 버리고 실제로 내 삶의 선택에서는 내 좋은 것을 하거나 내 싫은 것을 피해가는 겁니다. 결국은 나는 나 좋은 대로 살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고통받는 일도 덜해지는 거죠. 그런데 A씨는 이런 이치를 몰랐기에 그저 시어머니와 남편이 과하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달라져야 내 병이 낫는다라고만 여기면서 괴로워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달라질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달라질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A씨의 시선은 이제 어디로 향했을까요? 결국 자신의 아이들에게로 향합니다. 시어머니나 남편 때문에 자기 뜻대로 못한 것을 이제는 자신의 어린 자녀들에게로 투사시켜버리는 겁니다. 나보다 약자인 아이들을 통제하려는 욕구로 이어지는 겁니다. A씨가 정한 시간에 아이들이 딱딱 맞춰서 행동하지 않으면 계속 아이들을 야단치고 목소리를 높여서 혼내게 됩니다. A씨는 엄마가 안 그래도 힘든데 너희들까지 말을 안 듣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며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누구 마음일까요? 바로 시어머니의 그 불안인 거죠. 이런 이치를 모르면 A씨도 나중에 며느리를 보면 시어머니와 똑같이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A씨 사례는 고부 갈등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어머니는 때로는 내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내 선배나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선 과연 상대가 변할 수 있는가? 상대는 과연 합리적 설명이나 설득이 통하는가? 이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대를 원망하거나 달라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상대에게 얼른 옳고 그름 차원의 미끼는 던져줘 버리고 우리는 좋고 싫음의 목표를 향해서 피해버려야 합니다. 상대가 왜 자꾸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쏴서 나를 괴롭히나를 항변할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항변조차 제대로 못해서 내가 몸져 누워서 수동적으로 신체 언어로 표현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상대에게 옳음을 얼른 양보해버리며 그는 그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대신 나는 그 사람으로 인해 화를 덜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쩔 수 없이 가족이라는, 때로는 직장이라는 울타리로 엮여지긴 했지만 가급적 이들은 피해가는 게 상책인 겁니다.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양보해주고 좋고 싫음으로 피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